자, 이어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층 인터뷰 시간이고요. 지금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내일이 미국 시장은 4th of July라고 해서 이제 독립기념일,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념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7월 4일에 쉬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밤 미국 시장은 반장만 열립니다.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오후 1시까지만 거래가 되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반토막 시장입니다. 자, 2부 채슬리 투자자문 남궁재훈 연구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나오시기 전부터 어떻게 나오시는 줄 알고 벌써 대화창에서 남궁재훈님 기대됩니다. 이런 댓글들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일단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일단 우리가 하반기 시장에 들어갔으니 네. 상반기 한번 정리해 주시면서 하반기는 어떻게 될지 네, 그렇습니다. 리뷰해 주실 거죠. 일단 상반기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마지막 거래일로 다 지나서 이제 네. 뭐 연초 대비 수익률이 어땠는지 어떤 섹터가 좋았었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고요. 7월 달 중순부터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네. 이제 뭐 이전과 말씀드렸던 내용과 거의 비슷하기는 합니다.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지표들을 조금 더 업데이트했고요. 제가 뭐 한두 달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에서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서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상반기부터 한번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부터 볼까요? 네, 일단 제가 보고 있는 뷰는 네. 이전과 그렇고요. 뭐 연초에도 그렇고 지난번에 나왔을 때와 항상 동일합니다. 보고 있는 뷰는 이전과 동일하고요. 시장은 좀 우상향할 것 같다. 네. 그것도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EPS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좀 상향 조정되는 섹터들과 종목들이 핵심인데 최근 들어서 빅테크들의 EPS 추정치가 더 크게 상향 조정이 돼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쪽 뭐 2분기를 저점으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뭐 감산의 효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서 IT 섹터랑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 저희가 52주 신고가 종목들을 저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도 눈여겨서 보고 있는데 네네. 올 초랑 대비해 보면 올 초에는 52주 신고가 종목들이 몇 개 없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 6월 달에만 100개가 넘게 나왔습니다. 지난 6월 달에만요. 네. 그래서 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계속 간다라고 S&P 보고 있고요. 500개 기업 가운데 100개가 네. 나왔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네. 네. 그리고 2분기 실적 시즌인데요. 그 2분기 실적이 이제 거의 바닥을 찍고 올라갈 거로 보고 있어서 뭐 좀 단기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빠지면 오히려 좋다. 네. 더 사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지난 상반기 때 보시면은 일단 지금 상황을 한번 잠깐 보시면요. S&P 500 지수가 어느덧 4,45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작년 10월 13일이 저점이었는데요. 3,577포인트 대비해서 24.4%나 올랐습니다. 그 기억 떠올려 보니까 그때 3,600 깨졌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가 그때가 한 4,300 정도였었거든요. 지수가 그때 막 강세장에 진입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도 이제 지금 좀 밸류에이션이 부담된다. 네네. 지금 좀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지 않겠냐. 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이제 음. 그냥 사라라고 그쵸. 말씀을 드렸던 네. 것 같아요. 그때 말씀하셨던 게 싸지도 않지만 비싸지도 않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4,450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EPS 계속 올라가고 있고 PER은 19배 정도 되고 있어서 지금도 멀티플은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EPS 추정치는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요. 또 나스닥 100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여기에 초록색 선이 주가인데요. 15,179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42%나 올랐습니다. 작년 10월 14일이 1,692. 네네. 죄송합니다. 1,692. 네, 저점 대비해서 42% 올라왔습니다. 네. EPS가 578. 12월 포워드 기준 PER이 26배 정도가 되는데요.
최근 10년 레인지가 15배에서 29배 정도 되고 있어서 네.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음. EPS 추정치가 더 올라가면은 뭐 멀티플도 같이 올라가게 되면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라고 보고 있고 네. EPS가 연초 대비해서도 7.5%나 상향 조정이 됐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계속 또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가 한 6% 정도였는데 네. 그 한 달 사이에 또 추가적으로 상향 아, 조정이 됐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월가에서 보니까 뜯어보니까 기업 이익이 더 늘어날 것 같아. 더 그렇습니다. 늘어날 것 같아. 또 열어보니까 더 늘어날 것 같네. 계속 이러고 있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나스닥 100 지수잖아요. 그러니까 ETF로 치면 QQQ인데 네네. 그냥 나스닥에는 거의 한 3,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들어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들을 보는 것보다 저희가 보통 ETF 하면 QQQ를 많이 사다 보니까 나스닥 100을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나스닥 100의 비중 상위 종목들 보시면 애플이 한 15%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3%, 뭐 구글이 한 8%, 아마존이 7%, 엔비디아 5%, 테슬라가 4% 됩니다. 네네. 이 대형 종목들이 지수 전체 거의 한 30-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종목들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EPS가 계속 더 상향 조정이 되고 있으면서 그러면 지수도 같이 네, 추정치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위주의 그러니까 빅테크 위주의 상승이 계속 될 거기 때문에 네. 시장도 계속 갈 것 같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섹터별로 한번 볼까요? 네, 여기 표에서 보시면은요. 일단 올해 상반기 동안 어디가 가장 강했냐라고 보시면은 작년에 가장 많이 빠졌던 섹터거든요.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네. YTD 연초 대비해서 45% 올라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IT 섹터인데요. IT 섹터가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등등 엔비디아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S&P 500 전체에서도 비중이 27.4%나 됩니다. 거의 3분의 1인데 이 지수가 거의 시장을 끌어올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스닥이라든지 자유소비재 여기에는 테슬라랑 아마존 이런 것들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쪽에서는 메타라든지 넷플릭스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 대체로 연초 대비해서 30% 넘게 올랐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테크들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항상 가지고는 자르다 보니까 약간 네. 식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네네.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니까 네. 바로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제가 가장 좀 중요하게 보는 지표들인데요. 그러니까 EPS 추정치가 좀 계속 상향 조정이 되는 섹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빨간 박스 쳐 놓으신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IT, 자유소비재, 커뮤니케이션, 헬스케어, 금융은 3월달에 네. 은행 파산 사태 있고 자금 다 뱅크런 사태 일어나면서 뭐 MMF로 넘어가면서 여기는 좀 과도하게 하락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 좀 반영을 하는지 빅뱅크들은 주가가 다시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면서 그런 쪽에서 EPS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산업재 쪽도 산업재가 왜 이렇게 최근에 좋아요?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여기 뭐 항공주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도 다 산업재에 들어가 네. 있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약간 저는 IT 쪽을 집중해서 보고 있었는데 네. 어느덧 카니발 같은 기업은 연초 대비 133%나 맞아요. 올라 있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테슬라보다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런 리오프닝 쪽 종목들 그리고 네네. 산업재 쪽에서도 그 전에 뭐 캐터필라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ISM 제조업 PMI도 거의 이제 바닥 찍고 약간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미국의 그 ISM 제조업 지수가 바닥 찍고 반등하는 시그널이 나오면 조금 경제가 정상화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산업재 쪽의 종목들이 좀 살아난다라고 하면 제조업 쪽도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건 무슨 연관관계예요? 그러니까 산업재가 좋아지고 제조업이 좋아진다. 그 네. ISM 제조업 지수가 네. S&P 500과 상관계가 되게 높은 지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면 지수도 같이 반등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업단에서 조금 반등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뭐 산업재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좀 시장 전체적으로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 생각보다 산업재가 많이 이익이 좋아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이 산업재에 꽤 많이 속해 있거든요.
물론 저도 뭐 IT도 다 좋아하고 네. 좋아합니다만. 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니까 뭐 대부분의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속한 반도체 기업들도 이익이 높아지고 있고 IT도 높아지고 있고 커뮤니케이션 높아지고 있고 네. 산업재 높아지고 있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상반기를 좀 봤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산업재 쪽이 네. 이제 말씀이 나와서 좀 이 표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52주 신고가 종목들입니다. 6월 달에만 52주 신고가 종목이 114개가 나왔는데 표에는 이제 시가총액 150빌리언 이상만 잘랐습니다. 아래의 종목들이 훨씬 많은데요. 네네. 여기 빨간색 텍스트로 해 놓았는데 이거 좀 잠깐 보시면은 산업재 쪽에서 종목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화면 31개.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조금만 올려주시면 밑에 글씨가 써 있어서 산업재 31개 아이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냥 들어가세요. 네, 산업재 31개, 31개. IT 24개, 자유소비재 13개, 헬스케어 13개, 금융 12개. 이 종목들이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거죠. 산업재가 섹터별로도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산업재가 31개로 제일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산업재가 제일 많은데 이제 시가총액은 작은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 표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산업재 쪽의 종목들이 최근에 크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IT 쪽에서는 대체로 이 표에 나와 있는 종목들일 것 같아요.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엔비디아, 메타 등등등, 뭐 어도비 또 최근에 또 크게 반등했었죠. 그렇죠. 네. 연초 대비 45% 오르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 IT, 자유소비재는 사실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아마존이랑 테슬라 네네. 이 두 개밖에 없는데요. 이쪽도 아마존은 아직이네요. 네. 그 테슬라 같은 경우도 한 14% 정도만 오르면 52주 신고가. 그러니까 아직 기록합니다. 둘 다 안 갔어요. 네. 아직 조금 네. 힘을 더 내면 52주 신고가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또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빅테크 기업들 좀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익 추정치를 계속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이익 추정치랑 주가는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어도비까지 이렇게 해서 노란색 선은 EPS 추이고요. 네. 파란색 선은 주가 추이입니다. 네. 결국 동행을 하거든요. 네. 뭐 애플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주가는 빠지지만 이익 추정치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네네. 그리고 쭉 가기 때문에 EPS 추정치가 주가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익 추정치들이 빠지지 않고 그대로 우상향한다라고 하면은 자신 있게 산다든지 보유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익 추정치는 안 빠지는데 주가만 빠집니다. 네네. 그리고 이 어도비 보시면은 저거 되게 매력적이네요. 그쵸. 어도비는 엄청 매력적이네요. 주가만 빠졌습니다. 네. 그래도 뒤에 이어서 좀 어도비 최근에 관심 있게 보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네네. 네, 주가만 빠졌고요. 이익 추정치는 하나도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익 추정치랑 주가는 결국 동행을 하는데 그렇죠. 이익 추정치가 안 빠지고 주가가 빠진다면 좀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 이 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되는 섹터나 종목들은 결국 나중에는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지금 이제 그 차익 실현 욕구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가지고 가시는 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버텨. 샀다 팔았다 하면 네. 좀 힘들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사실 뭐 며칠 전 뭐 얼마 전에 이제 뭐 엔비디아가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네. 난 여기서 팔고 좀 더 싸지면 살 거야라고 마음 먹으셨던 분들도 그 기회는 네. 어쩌면 다 날아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거의 한 430달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네. 자, 좋습니다. 괜히 샀다 팔았다 하다가 낭패당하지 마시고 기업 이익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냥 쭉 가져가시는 걸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볼 거는 볼까요? 예,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요. 7월 중순부터 이렇게 됩니다. 뭐 테슬라는 7월 19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네. 보통 델타항공이라든지 그런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금융주를 필두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는데요. 팩트셋의 자료를 참고를 해 보시면은요. 여기 빨간색으로 박스를 쳐 놓은 섹터들이 지난 3월 말 대비해서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된 섹터들입니다. 네. 여기 컨슈머 디스크리셔너리는 자유소비재고요. 상향 조정이 됐죠. 네. 여기 어두운 바 차트가 회색보다 더 높이 있으면 좋은 겁니다. 네.
여기도 남색이 더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도 계속 좋은데 여기도 이익 추정치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ID 같은 경우도 여기는 반도체 쪽이 많아서 그런지 네.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되긴 했습니다. 여전히 마이너스이긴 하지만요. 네. 지난 3월 말에 마이너스 5.9였는데 마이너스 3.7로 그 폭이 조금 축소됐죠.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향후에 더 상향 조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S&P 500은 왜 하향 조정이 더 됐냐? 왜냐면 지난 3월 말에 마이너스 4.7이었는데 이번에 마이너스 6.8%로 하향 조정이 더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우측에 있는 헬스케어 네. 그리고 소재, 에너지 이런 섹터들의 하향 조정 폭이 되게 컸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뭐 거의 40%였는데 마이너스 47로 하향 네네. 조정이 더 커지게 됐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30으로 그리고 마이너스 16.7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이 S&P 500에 다 반영이 되면서 하향 조정 폭이 큰 섹터들이 더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수에 반영되면서 약간의 좀 약간 제 생각엔 눈속임 정도이지 않을까.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워낙 보수적으로 또 추정이 되어 있어서 네. 실제로 나중에 되면 다 이익 추정치도 상향 조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네. 자유 소비재, 그 여기에는 뭐 테슬라, 아마존 들어가니까 이런 쪽이 이익 추정치가 좀 빨리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네. 커뮤니케이션, 구글, 메타 이런 거 들어가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좀 이익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네.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아니면 보잉과 같은 항공기 뭐 이런 것들 들어가 있는 산업재, 캐터필러, 뭐 존디어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겠죠. 이쪽도 이익 추정치 빨리 높아지고 있고, IT도 높아지고 네. 있고, 이쪽 섹터에서 찾아야 되는데 거기서 네. 제일 큰 기업들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섹터 가운데 제일 큰 기업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기업들은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걸로. 네. 자, 다음이요. 다음에 앞서서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이 바닥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근거로는 이 표인데요. 이번에 EPX 전망치가 52.8달러입니다. 이게 이제 바닥 찍고 다음 분기, 3분기, 4분기, 내년 1, 2분기 때는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이게 연간인데요. 올해 EPS 수정치가 222.68, 네. 내년에 24년에는 124.37 이렇게 되고 있어서 나중에는 조금 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지표를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두 가지 핵심 종목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준비를 했는데요. 네. 애플이랑 어도비를 준비했습니다. 애플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네. 시가총액을 그 3트릴리언 달러 또 음. 기록해서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코스피 대 애플 아, 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다 알아요, 우리. 네. 네. 좀 아이고, 네. 농담이고요. 네. 네. 코스피 전 종목에 보면 한 892개 종목이 있더라고요. 네. 시가총액을 다 더해 보니까 1995조, 네. 2000조가 좀 안 됩니다. 네. 삼성전자 시총이 435조 정도일 겁니다. 네네. 433이라고 되어 있는데 435조이고요. 코스피 비중이 한 22%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SK 하이닉스 4.3% 정도 되고 있는데 이제 애플 시가총액이 거의 4천조 가까이 됐습니다. 그렇죠. 원화 기준으로요.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많이 올라서 3,309조. 그리고 이전에는 구글이 코스피보다 작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구글이 더 커졌습니다. 아, 지난 5월 초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코스피, 구글이었는데 네네. 구글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1996조. 코스피 모든 전 네. 종목 다 합쳐도 구글 안 구글. 되네요. 비슷합니다. 어. 이렇게 되고 있어서 표를 가져왔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가 나오죠. 아예 삼성전자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왜 우리가 물론 그건 이제 네. 본론은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애플의 어떤 왜 애플이 그러면 이 정도의 값어치를 받느냐에 대한 네.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거죠? 네, 애플 연초 대비해서 49%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외국 기업들이 대체로 그렇지만 주주 환원 정책 잘하고 있거든요. 총 발행 주식 수가 계속 좀 줄어들고 있고요. 향후에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 지난 분기 실적 발표 보면은 당시에 시총 대비해서 한 3.3% 정도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어도 주가 한 3.3%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년 한 5.5% 정도 연평균으로 그렇게 자사주를 소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들고만 있어도 매년 5% 이상 상승 가능하다라고 네네. 보고 있어서 평균적으로 매년 5% 이상의 주주 환원 정책을 하는 회사의 주식을 안 가지고 있을 이유가 네.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S&P 500이 평균적으로 한 뭐 8% 10% 이런데 한 5%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걸로 수익 내고 또 주가가 상승하면 훨씬 더 그쵸. 초과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또 매니저분들이나 벤치마크 하시는 분들은 네, 애플을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GPM이랑 OPM 이런 것들이 향후에도 더욱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GPM이 뭔지 OPM이 뭔지 좀 간략하게만 매출 총 이익률입니다. 네네. GPM은 매출 총 이익률이고요. 음. 그냥 총 전체 매출액에서 원가 뺀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네. 영업이익률이랑 네. 매출액이 나는 건데요. 24년 전망치가 GPM이 한 44% 그리고 OPM이 한 29%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더욱 확대될 거로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수익성이 더욱 좋아진다라는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이 좋아지면 더 주주 환원 정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수익성이 좋아지는 네. 거에 대한 근거는 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뜻은 그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원가에 네네. 대한 경쟁력이 있기 음.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계속 더 좋아질 수 있다. 뭐 음. 원가를 컨트롤할 수 있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싸냐 비싸냐 사실 뭐 애플에 대해서 네. 밸류에이션 논하는 거는 물론 의미가 있어요. 네. 네. 이 표는요. 제가 지난번에 5월 8일 날 사용했던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종가가 173달러였고요. 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24년도 EPS 컨센서스가 6.36달러인데 네. PR 30배까지는 충분히 줄 수 있다. 그래서 목표가를 191달러라고 말씀드렸고 업사이드 네. 한 10% 정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목표 주가는 변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EPS가 이후에도 계속 상향 조정이 되면 PR은 30인데 EPS가 올라가면 그렇죠. 업사이드가 더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제가 그래도 TP라는 걸 191달러 정도로 네. 냈으니 그 가격이 와서 이제 그럼 파냐 안 파냐라고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제 생각에는 아직 팔 때는 아니다. 그리고 그냥 가져가는 것이 방법이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일단 24년도 EPS가 약간 또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약간 상향 조정되면서 지난번 목표가보다 업사이드가 약간 나왔는데 네.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5년도 EPS가 7.3이더라고요. 블룸버그 기준으로. 네. 거기다 똑같이 멀티플 30배 곱해 보면 219달러가 나옵니다. 네, 최근에 CNBC에서 그 CT의 어떤 애널리스트 분이 애플에 대한 커버리지를 새로 시작했다. 네. 목표가 240달러를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25년도 기준 EPS를 8달러로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네. 8달러 곱하기 30하면 240이 딱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 코멘트로는 뭐 불확실한 매크로 상황에도 뭐 휴대폰도 잘 팔릴 거고 수익성 좋아질 거다라는 코멘트로 EPS를 그렇게 세게 봐놨는데 보통 월가에서는 그 목표치, 그러니까 네. 목표 주가의 기간을 언제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12개월 아니에요? 보통 12개월인데 이제 근데 그 25년은 25년 목표치를 지금 갖다 붙이는 네. 건 좀 빠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뭐 틀렸다는 건 아닌데 25년 거를 이제 끌어다가 쓴 네. 건데요. 이제 이분은 8달러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근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네네. 코멘트로만 봐서 리포트를 보진 않았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네. 건 EPS 전망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네. 거죠. 블룸버그 기준이 7.3인데요. 네. 이것도 실적 나오고 분기마다 계속 좋아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더 추정치가 상향 조정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CT의 애널리스트 분은 240달러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저 시점은 몰랐었는데 네. 2025년 8달러로 계산을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도비입니다. 어도비 아까 그래도 예. 와, 이익 추정치가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 올라가는 기업이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그렇죠. 기업인 것 같아요.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제가 좀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 제가 그냥 블룸버그로 검색하다가 이 사진을 한 장 딱 보고 이거는 될 수 있겠다. 네. 네, 이 사진 아까 보여드렸던 표랑 같습니다. 네. 이 여기서 보시는 초록색 선이요 주가고요. 갈색 선이 PER이고 흰색 선이 EPS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 추정치는 하나도 안 빠졌고 주가만 빠진 건데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피그마라는 회사를 네네. 들어본 적 있으실 네네. 거예요. 거기 20빌리언 주고 샀는데 이제 약간 뭐 하는 회사였었죠? 인수한다 거기- 그랬다가 네, 거기 이제 포토샵 이런 거 같이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네네. 인수해서 그쪽에다가 같이 묶어서 음. 포토샵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20빌리언이었는데 당시에 뭐 금리도 높고 뭐 현금 흐름도 안 좋고 네. 뭐 돈이 어딨냐 그런 회사를 왜 사냐 라는 시장의 반응이었죠. 그래서 주가가 좀 폭락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쫙 빠졌었는데 지금은 그 실적 발표 전부터 하면서 AI가 붙어버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좋다. 피그마에다가 AI 붙이면은 나중에 더 확장성이 있다. 라고 하고 있고 제가 그 어도비 포토샵 하는 거를 그 AI 그 생성형 AI로 하는 걸 봤는데요. 네. 그 영상에서 이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진에 저희 GPT 쓰는 것처럼 네. 뭐 사람을 그려줘 해주면 그냥 사람을 그려주고 그 사람 뒤에 뭐 구름을 그려줘 하면 구름도 그려주고 그런 걸 보면 이제 이제 좀 와. GPT가 포토샵도 다 해주고 이제 뭐 저는 포토샵을 할 줄 모르지만 그러니까요. 네, 그런 기술을 쓰면은 좀 손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뭐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려고 포토샵을 말씀하신 거지 이게 동영상도 어도비로 그렇습니다. 네, 네. 하는 거니까요. 뿐만 아니라 PDF 이런 네네, 것까지 PDF. 다 합니다. 네. 뭐 파이어플라이 그 영상 그쪽이거든요. 네네. 영상도 하고 뭐 사진도 하고 등등등 어도비 다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제가 봤을 때는 네네. 좀 좋아 보였고요. 또 한 가지 기회라고 생각 들었던 거는 너무 쌉니다. 싸다고요? 예, PER이 10년 레인지로 보면은 쌀 때는 한 18배 정도였고요. 네. 높게는 거의 50배 가까이 갔었는데 지금이 한 30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40배까지는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제가 테이블을 오늘- 좀 만들어 왔는데요. 그럼 목표 주가 공개하시는 겁니까? 어도비 목표 주가 나온 목표 거죠? 주가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항상 단순하게 EPS에 그 PR을 곱해봅니다. 네네. 단순하게 이 위에만 보시면은 EPS 블룸버그 컨센서스이고요. 네. 요것도 제가 처음에 봤을 때보다 더 상향 조정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아래에 노란색 칸 보시면은 여기다 PER 40을 다 넣어놨고요. 네. 여기에 가격인데 결국 EPS 곱하기 PR 했을 때 그렇죠. 24년도 기준 한 $710, 네. 25년에 거의 한 $800, 이제 26년에는 거의 $900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자, 제가 제목 네. 정해드릴게요. 남궁재훈 연구원 내년까지 어도비 2배 간다. 업사이드 한 40%, 45% 정도 보고 이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인데 네. 분기 실적을 보면서 그렇죠. 그 분기 실적을 보면서 저 매출액과 저 EPS를 달성 가능한지는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네, 이렇게 봤을 때 40%까지는 아니어도 한 30%의 업사이드는 나올 수 있다. 네네. 그리고 주가가 상당히 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PR이 알겠습니다. 워낙 싸고요. EPS 추정치가 제가 처음에 봤을 때보다도 또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어서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도비가 돈을 진짜 잘 법니다. 네. 총 매출 총익률, 그러니까 GPM이 89%요? 네. 거의 90%. 소프트웨어라는 건 알고 네. 있는데 아니 뭐 드릴 돈은 없긴 하죠. 인건비 들여갖고 이제 네. 개발해 놓으면 사람들 이용하는 거고 구독으로 이용하는 거니까 89%면 그러니까 매출액 100만 원에 원가는 11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다 버는 거고 영업이익률은 45%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 또 있을까 해보면은 흔치 않은데 그러네요. 추가적으로 또 네. OPM, GPM이 더 늘더라고요. 추정치들이.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 포토샵 쪽에서는 가장 강력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네네. 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마지막 표에서 이제 PR 밴드 가장 네. 쌉니다. 자 마지막. 네. 네. PR 밴드인데요. 이제 막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보라색 선만 가더라도 뭐 여기 보시면 그러네요. 43배, 뭐 초록색은 50 몇 배, 빨간색까지 보면 뭐 여기에서는 67배 이렇게 되고 있어서
충분히 40배 이상 간다라고 보면 제가 계산했던 거로는 $700 이상 그러면 업사이드 한 40%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 표가 거의 6년간의 차트인데 지난 네. 6년 동안 지금처럼 쌌던 적이 한 번도 없네요. 그쵸 아, 가장 쌉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어도비에 제가 대해서 최근에 네, 저 이렇게 자세히는 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이게 어도비에 대한 그 회사 소개나 네. 그 포토샵이나 이런 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더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숫자 중요하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기회 되면 네. 어도비가 진짜 어떤 식으로 사업을 네. 하고 그냥 돈을 어떻게 벌길래 뭐 GPM 그러니까 총 매출 총 이익률이 뭐 거의 90%에 그렇습니다. 육박하는지는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좀 설명을 다음번엔 부탁드리도록 조금 더 기업을 소개하는 기업 시간을 소개하는 네, 가질 수 안 있도록 그래도 하겠습니다. 어도비 뭐 관심은 많은데 저도 자세한 내용은 잘 네. 몰랐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어도비에 대해서도 이야기 참 잘 들었습니다. 자, 체슬리 투자자문 남공재훈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